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약간 특이한 문제잖아요. 작년에 신입 직원 수는 남자 직원 수의 5분의 4였고, 그 다음에 올해는 여직원은 5%가 늘고, 그 다음에 남직원 2%가 줄어서 182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가. 자, 이걸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냥 도식화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되면 도식화를 한번 해봅시다. 작년이 있어요, 작년. 작년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올해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있어요, 전체. 전체가 있으면, 일단 여직원은 5%가 늘었죠. 남직원은 2%가 줄었어요. 그래서 182명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저울법을 쓰려고 하면 이쪽에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인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알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힌트라고 준 거는 작년에는 여자 직원 수가 남자 직원 수의 5분의 4였대요. 그럼 남자 직원 수가 50명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남자가 50명이면 여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자가 40명이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이걸 준 이유가 뭘까요? 남자하고 여자의 비가, 남자 대 여자의 비는 5대 4다, 그런 얘기죠. 5분의 4다, 그 얘기는 5대 4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남자는 전체가 5A명, 여자는 4A명,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5대 4라는 얘기는 뭘까요? 전체 인원수가 뭔지 모르지만 9로 나눠져야 되겠다, 그 얘기죠. 사람 수니까 5대 4니까, 그러니까 9로 나눠지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죠? 안 그러면 어차피 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5로 나눠지는 걸, 이걸 두 개를 찾아도 되고요. 근데 5대 4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이게 9로 나눠지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9로 나눠지는 건 더해서 9로 나눠지면 되겠죠. 이 숫자들 다 더하면 11이죠. 아니고 15죠. 아니고, 그러니까 177 더한 거예요. 지금 11이죠. 이것도 아니고. 자, 요거는 6에다가 13이죠. 요거밖에 없겠죠. 그죠? 정답이 4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려면 이게 5A로 놓고요, 얘를 4A로 놓고 2%가 줄었으니까 5A 곱하기 0.98 더하기 4A 곱하기 1.05가 182명이라는 걸 풀면 됩니다. 요거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9로 나눠지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자, 9로 나눠지니까 인원이 180명이다 라는 거고, 5대 4니까 이걸 쪼라고 볼까요? 5대 4라는 얘기는 180명이 5대 4의 비율로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9분의 5가 남자, 9분의 4가 여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나누니까 20명이니까 100명이 남자, 80명이 여자, 그 얘기죠. 그럼 맞나 볼까요? 뭐 암산할 필요도 없긴 한데, 자, 보게 되면 남자가 몇 명이에요? 100명. 여자가 80명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2%가 줄면 2명이 줄겠죠? 98명이 되겠고, 5%가 줄면 4명이 늘겠죠? 그렇죠? 84명. 182명이 맞겠죠? 이렇게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앞뒤로 하면 되는데, 여기 5대 4니까 9로 나눠진다 라고 하고, 두 개 있다, 두 개를 그냥 갖다 놓는 게 편합니다. 두 개를 그냥 맞춰보는 게 좋아요. 9의 배수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숫자에서 별로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좀 빨랐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계산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여러분들이. 요 식을 썼다면. 5대 4구나, 9의 배수구나, 4번이네, 이렇게 알면 그냥 10초면 풀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겠죠.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맞추는 거잖아요.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한다, 이런 거니까 표를 좀 그려보면 편할 겁니다. 자, 희진이가 있는데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 요일에 영어 상식 면접 한차 골고루 하네요. 하나 이상은 합니다. 하나 이상. 이것도 힌트죠. 희진 씨는 계획을 세웠고요. 자, 여기 또 힌트가 있네요. 상식에 관한 공부를 하면, 자, 상식에 관한 공부를 금요일에 하고 면접 공부를 3일 이상 연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맞는 건 뭐냐? 그러니까 상식은 금요일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표를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보고서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월요일이 있고 이쪽으로 전 요걸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월, 화, 수, 목, 금이 있겠죠? 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공부가 뭐가 있어요? 영어, 상식, 면접. 영어, 상식, 면접, 한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뭐 적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식에 관한 공부는 금요일날 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면접은 3일 연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게 좋겠죠. 딱 보면 그래서 화요일에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과 목요일에는 한자 공부를 합니다. 자,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한자 공부를 하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이거 뭐 한다는 걸 이렇게 쭉 채워볼까요? 자, 여기가 좀 빗나가니까 잘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표가 딱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화요일에 공부하지 않은 과목을 목요일 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목요일에 공부한 과목은 화요일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화요일에 공부를 한 거하고 목요일에 공부한 걸 보면은 자, 목요일에 공부한 과목 화요일에 하지 않아요. 여긴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화요일에 공부하지 않은 과목은 목요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했겠죠? 자, 두 번째, 월요일에 공부하지 않은 과목은 금요일에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한 공부는 월요일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지 않겠네요. 그렇겠죠? 금요일 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금요일에는 수요일보다 적지만 여기다 적게 공부를 해야 돼요. 수요일보다 적지만 그 다음에 화요일보다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과목이 일단 몇 개죠? 4개를 하게 되면 면접을 4개를 다 해버리면 수요일 날은 적어도 몇 개를 해야 돼요? 5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이제 X가 되겠죠. 근데 수요일 날은 몇 개 해야 돼요? 금요일은 수요일보다 적게 해야 되니까 여기 4개 해야 되겠죠. 수요일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4개를 해야 됩니다. 4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4개를 다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일 이상 해야 되잖아요. 3일 이상.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화요일에 한 건 목요일에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 안 하면 이때 해야 되니까 면접은 이렇게 해야겠죠. 목요일은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화요일보다는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금요일보다 많아야 되니까 여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금요일 날은 3개, 화요일 날은 2개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은 4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요일 날 거기 보면 화요일에 공부하지 않은 과목 목요일 날 하죠. 이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거는 금요일에 하는 공부는 월요일에 하지 않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화요일에 했으니까 목요일 날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 힌트가 5번째가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자 공부는 월요일 날 한다. 한자 공부는 월요일 날 안 하네요. 자, 상식 공부는 목요일 날 한다. 맞죠? 자, 면접 공부는 금요일 날 합니다. 틀렸죠? 면접은 금요일 날 하지 않습니다. 자, 상식 공부는 화요일 날 한다. 틀렸죠? 요게 맞죠, 요게? 자, 그 다음에 한자 공부는 수요일에 하지 않는다. 한자 공부는 수요일 날 하네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잘 그리면 성립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이제 따라가면서 잘 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헌법을 공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1949년도라고 했으니까 쭉 보면 연도 순서대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1948년 여기 나오고 194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때 자치법이 제정됐죠. 그래서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956년도에 개정해서 주민이 직선을 통해서 선출하도록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대통령령이 명하고 지방의회가 선출했지 직선으로 뽑진 않았죠. 그러니까 1956년도에 들어서야 직접 선출한 거죠. 틀렸네요.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1949년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 밑에 읽은 거예요. 대통령이 시급 면장을 하도록 했나요? 시급 면장은 지방의회가 하도록 돼 있죠. 틀렸죠. 자, 1952년 여기 있습니다. 자,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냐?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제외한 지역에서.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모든 지역인데 여기 보면 치안 불안 지역과 이 미수복 지역, 그죠? 그쪽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원 선거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전 지역이 아니죠. 틀렸고 3번도 틀렸네요. 자, 1956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읍 면장이 처음으로 주민을 선출됐다. 여기죠? 나오죠?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1960년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2차례 지방선거가 실시되냐? 자, 1960년도가 어디예요? 여기죠? 다시 개정하고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12월 12일에 서울시의회 및 도의회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19일에 선거가 있었고 26일에 있었고 29일에 있었죠. 그러니까 총 4번 있었죠. 4번. 4번이나 했네요. 2번이 아니라. 틀렸죠?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지 마시고 그냥 이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찾아 나가는 게 좀 더 빠르죠.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분석하기 전에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1, 2, 3, 4, 5번이면 너무 좋아요. 1, 2, 3, 4, 5번이면 뭐 5번부터 풀 수도 있겠지만 잘 보면 출석 의무자 수는 계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소환인원, 송달 불능자 수, 통지자 요걸 뺀 게 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상대 비교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꼭 풀어보세요. 자, 출석률이라는 게 뭐냐? 소환 인원을 출석자를 소환 인원으로 나눈 거죠. 이쪽이 분모고, 그쵸? 소환 인원이니까 얘가 분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실직 출석률은 출석 의무자 수 여기네요. 여기가 분모고 얘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네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빨리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출석 의무자 수가 B가 A보다 많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B가 A보다 많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둘 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어차피 뒤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빼봅시다. 그냥 적당하게 맞춰도 돼요. 요 차이가 140 차이잖아요. 140 차이. 근데 뺄 때 얼마를 더 빼냐면 여기에 38만큼 더 빼죠. 그렇겠죠. 뺄 때 38만큼 더 빼고 그래서 뺄 때 얼마를 더 빼죠? 70, 65 정도 더 빼죠. 그러니까 얘가 큰 거는 140이 더 크고 작은 거는 한 103 정도밖에 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빼보면 여기가 37 정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 차이가 180이고 37, 65니까 이쪽이 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계산을 안 해봐도 차이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B가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B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A가 더 많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계산해보면 요거 73에서 33을 더해보면 얼마가 되죠? 106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106이 되겠죠. 그래서 1880에서 빼게 되면
476 이렇게 되겠죠. 776이죠. 776. 774. 774. 그래서 여기가 774다.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괜찮은데 뒤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774라고 한번 적어 넣어 봅시다. 자, 이거 500으로 놓고요. 500을 빼볼게요. 1240이죠. 근데 더 많이 뺐으니까 1245가 되겠죠. 500을 빼고 8을 빼보겠습니다. 745가 되고 8을 또 빼볼게요. 737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뺄 때도 500 빼고 5를 더해주고 500 빼고 8을 더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빨리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막 하려면 잘 안 되니까 가로니까 이걸 이제 막 써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죠. 아까 말했던 데 얼마 차이 나요? 37 차이가 나죠. 왜 그러죠? 여기는 140이 더 많고 여기는 더 빼주는 값이 큰데 그 차이를 계산하니 37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땡이네요. 일단 땡. 얘는 아니다. 자, 실질 출석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그러면 이 지방법원이 여기죠. 이렇게 나누는 거고 C 지방법원이 요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법원이 C 지방법원보다 낮다. C가 더 크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럼 맞을까를 보면 요게 이제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34분의 19가 되겠고 얘는 17분의 약 한 12 정도 한번 놔볼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얘가 2배 정도 증가하는데 2배가 증가하지 않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2배 정도 증가하잖아요. 34가. 여기 2배가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어떤 게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그렇겠죠. 왜냐면 이쪽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하려면 24가 증가해야 되는데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죠. 분모 쪽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겠다. 그 얘기는 여기가 더 크다는 거고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2가 더 크다. 그 얘기죠. 반대로 표시됐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부호로 표시해도 편하긴 한데 이렇게 보면 좀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약 한 50%보다 약간 크죠. 34의 반절은 17이잖아요. 34를 2로 나누면 17이 됩니다. 근데 17보다 약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한 55% 정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반절이면 얼마예요? 17의 반절이면 8이죠? 8.5, 9 정도 되잖아요. 9보다 2가 앞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이쪽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세 번째, D 지방의 출석률이 25%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출석률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죠. D 지방, 요거네요, 요거. 요거죠. 출석자 수. 그러면 191을 57로 나눈 게 25%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4분의 1로 놓고서 크로스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죠? 계산하면 이쪽이 200보다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는 이상이 맞죠?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보고서 얘가 분모잖아요. 분자죠? 4분의 1이니까 4가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서 분자가 더 크네, 이상이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맞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A에서 E 지방법원의 전체 소환 인원에서 A 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거? 자, 일단 소환 인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한 값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880 나누기 A가 35%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럼 이걸 또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거냐?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상대 비교하라고 그랬죠? 상대 비교. 자, 상대 비교가 뭐예요? 35%니까 약 33대 66이 1대 2거든요. 그렇게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35니까 약 한 1.9 정도 될 거예요. 1.9가 뭐죠? 작은 숫자에다가 1.9를 곱해요. 그래서 이게 크면 작은 수에서 곱한 값이 크면 35% 이상, 그 다음에 작으면
35% 이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상대 비교 모르시면은 기본 이론 강의 편에 나옵니다. 1.9를 곱해야 돼요. 약. 그러면 자, 어떤 게 더 작나요? 이거 보나마나 이쪽이 더 작죠. 이거 4개 다 더한 거를 4개 더하면 이거 2400이니까 이쪽이 무조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교를 하지 말고 상대 비교하자 이거잖아요. 상대 비교.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기 값이 이거 B라고 하고 요 값이라고 하면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요 1880보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1.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880 곱하기 1.9도 어려우니까 그냥 1.8로 잡읍시다. 보수적으로. 이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더 크냐 작냐 물어본 거니까. 자, 그러면은 1.8 곱하기 1.9는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27에다가 70이니까 3420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빨리 계산해보면 18에다가 9 더하면 27이죠. 거기다가 8, 9, 72를 제가 빨리 한 겁니다. 그럼 3420이 돼요. 그러면 얘를 더한 게 3000이 넘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3000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2700에다가 뭐 3000 근처지 3400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뭐냐? 이게 더 크다는 거고, 크다는 얘기 뭐죠? 35%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가 더해가지고 하는 건 정말 하수 중에 하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문제다. 이해 가셨죠? 상대 비교를 모르게 되면 고급스러운 문제를 못 풀어요. 빨리.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기본 이론 파트에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